문제풀이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위는 뭐 6월부터 더웠지만 7, 8월 뭐 시원한 곳에서 공부하면은 덥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마음속이 이제 더워져요. 힘들어요. 어, 이제 진짜 시작이 됐다라는 느낌이 7, 8월부터 들고 이 문제풀이반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를 힘들게 닥달해야 될 이 시기에는 정말 나를 최대한으로 좀 몰아붙여야 돼.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제가 뭐 그냥 여러 가지 파일이 지금 4가지 정도 하나당 이제 그 영역당 4종류가 가는데 이제 교과서 문제 풀이라고 했지만 교과서 서술, 기본 서술 내가 할 수 있느냐 체크해 보는 거고 아주 쉬운 괄호 넣기. 교과서 수준에. 근데 교과서 수준이라고 해도 거기 있는 답들은 결코 교과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시험 문제의 수준이에요. 지문이 조금 더 상세하고 우리 교과서라 좀 친절하게 풀어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문제 풀이라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다 채워봐야 되고 서술 되나 해봐야 되고 내가 심재에 의미 쓰라는데 심재 못 쓰면 내가 아무리 뭐 잘난 체 하고 있어도 막상 교과서 수준의 심재 서술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쓸 수 있는 사람이 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본 게임에 해당되는 우리 실전 문제 풀이. 거기 보면 교과서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있고 많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있지만 답들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역시나 이 정도 써야 돼 하는 걸 아마 자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틀리는 연습 아주 좀 뭐랄까요 생산적으로 틀려야지. 그냥 막 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보다는 막 쥐어짜서라도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래도 순자라면 이만큼 장자라면 이만큼 정도는 내가 서술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 그 문제지 만들기 어렵거든요. 답 지우고 뭐 하려면 힘들고 몇 번씩 검토해서 답을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문제가 틀리면 여러분들이 헛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애써서 만드는 거니까 그냥 치워버리지 마시고 항상 문제지를 먼저 풀고 그리고 우리 인강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다 풀기 전에는 수업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수업을 저를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만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 시작이니까 좀 길게 하는데 7, 8월은 좀 긴장감을 더 가지고 좀 싫어도 괴로워도 그거를 감내해내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좋은 거를 골라서 하는 공부는 안 되고요. 좀 이렇게 무직하게 좀 밀어붙여서 다 치워내고 정리하고 이런 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 더운 날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다져서 9월, 10월에 인제 빈틈들을 채워가는 시간을 만들어야죠. 7, 8월에 사실 모든 게 대부분이 결정이 돼요. 합격선이 문제가 아니라 합격선 이상을 만들려면 여기에서 뭔가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충분히 많은 양이다. 하나당 보통 7-80 문제씩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걸리는 주제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안 걸리는 거는 모의고사에서 또 하려고 남겨둔 거거나 또는 뭐 그래도 안 되면은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주에 한 번. 나머지 시간은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 시간은 아직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사람들은 나중에 1월 달부터라도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했고요. 절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우리 2달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자백과부터 또 시작해 가지고 한 13-14개 우리 기출이랑 거의 같은 진도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당 한 70에서 80 문제. 뭐 교과교육론은 조금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문제는 작년보다 줄진 않고 계속 조금씩 늘고 있어요. 문제를 버리고 갈아 넣기도 하지만 대체로 같이 가져가는 게 많아서, 왜냐하면 뭐 좋은 문제인데 굳이 해가 바뀌었다고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추가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4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되고, 기출반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 문제부터 보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교과서 문제는 이제 주요한 문제 그리고 지문이 있는 문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1페이지 보면 동양의 세계관과 관련해서 음양은, 실로 음양은 반대이면 서로 보완하는 짝이라고 할 수 있다. 음양, 그렇죠? 음과 양. 우리 태극할 때 태극이 음양을 낳고 할 때 나오는, 짝을 이루면서 둘은 하나의 복합적 개념이 되고 하나씩 나누어 보아도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된다. 우리 이기론, 뭐 심생멸문, 진여문, 동양의 사상은 이거 하나였다 쪼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하고 다른 하나가 없다. 이 하나 역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기의 관계가 전형적인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짝이라는 뜻이죠. 짝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대대. 이런 것까지 나올까 싶긴 하지만 대대, 알아둬서 나쁠 건 없고요. 대대. 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음은 양을 기다리고 양은 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대대는 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짝이 있다는 생각을 심화하여 심오한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 주역이며, 한자 문화권의 거의 모든 생각이 이것을 공통으로 근거로 하고 있죠. 유기체적 세계관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고, 서로 인과 연, 뭐 다 그렇잖아요. 이 동양 사상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문제 2페이지에 보면, 비유하자면 세계에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 설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버리면 2개 갈 때 서지 못하고, 가운데 2개 갈 때를 제거하면 1개도 못 선다. 그 3개에 갈 때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으면 그것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없고 보면 이것 또한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 불교의 세계관. 이처럼 우주 만물은 유기체적 관계, 상호 불가분의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거. 이 동양 불교 사상에서는 뭐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인연생기, 인연생기, 연기설. 그다음 문제는 뭐 우리 세속오계 계율, 세속오계까지 외울 필요가, 예전에 국민윤리 시절에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사군이충, 사친이요. 오륜하고 서로 이렇게 막 헷갈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 넣어가지고 막 객관식으로 내고, 그 시절에는 이게 참 좋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불교적 세계관 들어간 거, 살생유택, 그렇죠? 살생함에 가림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3페이지에 가불병 봅시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며 기쁘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 그러니까 동양 사상을 첫 페이지를 피면 나오는 게 이거죠. 공자 얘기 나오면서 공자의 논어의 첫 구절, 학위시습지 해가지고 우리 학습의 어원이 되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딱 적용하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대에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서운하잖아요.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건 세 번째고, 두 번째가 빠져 있죠. 사실 이 유붕, 벗이 멀리서 오게 되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그거는 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공자라는 거 알았느냐 이거고, 말에 멍에를 달고 소에 콧뚜레를 다는 것은 인위이고, 인위. 원래 그대로 두는 것이 말과 소의 자연스러움이다. 을은 이 인위라는 거 가장 싫어했죠. 그 인위라는 거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순자 또는 한비자로 해서, 인위의 강조는 순자라고 봐야 되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이거 뭐라 그랬죠? 삼독, 그렇죠? 삼독.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세 가지 독소잖아요. 그렇죠? 독 해가지고 삼독. 그래서 탐진치, 탐냄, 성냄, 어리석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우리 각 그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공자, 장자, 석가모니. 그래서 각각이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 뭐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 특히 이제 군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도덕적인 인물이죠. 도덕성을 갖춘 사람, 유가적이 뭐 인위적이든 어쨌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거. 을사상가는 자연을 무의자연의 도에 따르는 지인. 그러한 만물제동과 소요유, 이거에 장자의 핵심이 되잖아요. 병사상과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살 또는 아라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대체로 아라한보다는 보살이 불교의 이상적 인간관으로 스스로 깨달음도 얻고 중생도 구제하고, 그 다음은 하늘은 아버지라고 땅은 어머니라고 한다. 나의 이 작은 몸은 그 사이에 어울려 있다. 천지 안에 가득한 길을 내 몸으로 여기고 천지를 이끄는 원리를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장제라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냥 보면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노자 같기도 하고 기 나오고 막 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교과서 수준에도 이런 지문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장제는 성리학의 중시조 정도 되는 거죠. 장제, 주도니, 이정형제, 그다음에 주의로 이어지는 성리학. 근데 우린 다행히 주의만 알면 되죠. 이전 사람들은 주의에게 영향을 미쳤거나 주의에게 다 흡수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고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이거 역시도 한 줄만 봐서는 뭐 노자라고도 볼 수 있고 장자라고 뭐 다 되는데, 여기 보면 승조, 불교의 학자고, 천지는 나와 나란히 생기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만물일체. 장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장자죠. 그러니까 셋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양 사상가들의 그야말로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는, 혼자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 사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자연과 인간은 어떻다? 동양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 아주 많이 좀 편을 들어줘도 같은 정도. 그렇죠? 서양에서는 이게 크잖아요. 그렇죠? 자연과 인간을 놓고 보면 감이 어딜 까불어 이거죠. 자연. 우리가 다 알아내면 그만이고, 우리가 다 우리 발밑에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면 그게 의미가 있고 없으면 수단적 가치만 가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우리 순자가 한비자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연에 대한 위대함 안에 인간을 놓거나 그냥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균형과 조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 문제, 우리 이제 제자백과로 들어가서 공자하면 뭐 이 지문이 가장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고, 법령, 형벌 이런 걸로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피하려고만 한다. 근데 도덕으로 이끌고 예로서 규제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서 바르게 된다는 거죠. 요 지문은 형태만 바꿔가면서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여기 있네요. 그렇죠? 백성을 정으로 지도하고 형으로, 같은 번역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이 이제 형벌이 되고 정이 법령이 되고 형이 형벌로 되고, 그들은 형벌을 피하고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되고, 예로서 덕으로서, 여긴 덕이 되겠네요. 그렇죠? 덕, 그리고 예로서 가지려냐 하면, 번역 완전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덕하고 예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안현 얘기가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이거 극기복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극기복례,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한자 풀이는 그런데 자기를 이긴다는 게 뭐예요? 뭐 자기를 이겨야 한다는 말 일상에도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사사로운 욕망, 내가 가진 나만의 욕망을
이겨내고 사회적인 질서나 문화로 돌아간다. 그 문화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죠. 극기복례. 그래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남에게 달려있는 거냐. 육아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반성, 방구적이에서 오는 거죠. 다 내 잘못, 내 탓이죠. 내가 예로서 대하고 인으로서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안 해주면 상대를 원망하거나 또는 상대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고쳐준다? 육아는 아니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해 보이고 좀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오늘날 관점엔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자기 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그 사람이 사람됨이 효제를 실천하면서도 윗사람 해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근본이 확립되면 따라야 할 도리가 생겨난다. 그래서 효도와 공경이라는 게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각사상가 우리 공자의 핵심 인이잖아요. 인. 하나는 뭐예요?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서의 사랑. 또 하나는 뭐죠?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할 일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다움. 그래서 인. 근데 이 효제는 뭐였어요? 효도와 공경 이렇게 풀리기도 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근본, 바탕이 된다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해라 이거죠. 출발점. 부모한테 효도하고 윗사람한테 잘하는 것에서. 그럼 여기에 딸려 나온 충서도 있었잖아요. 충서는 뭐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태도와 지침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서 상대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헤아려서 그대로 해주는 것. 이내 이제 두 가지 효제를 물어보거나 충서를 물어보거나. 근데 요새는 거의 안 물어봐서 우리가 긴장감이 좀 없죠. 내가 먼저 남의 부모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데 노력한다면 남이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이롭게 함으로써 보답하게 될 거다. 어진 사람이 하는 일은 천하의 이로움을 찾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이로움을 얘기하는 사상가 우리 묵자, 순자. 그렇죠. 항상 이로움, 해로움을 따지는데 거기에 딸린 얘기가 항상 사랑으로 귀결되잖아요. 순자는 별로 사랑하라는 말 많이 안 나오죠. 각자 자기 거 알아서 해. 자기 거 잘해. 그러면 사회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묵자는 그래도 사랑이 깔려 있잖아요. 사랑해 주되 어떤 사랑? 물질적인,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랑. 그걸로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실천 방법에 대한 두 사상가의 차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공자는 인을 바탕으로 그래서 효제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사회로 나아가서 도덕적 사회까지 완성시키는 거. 그 대학에 나오는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방식, 수신제가 해서 치국평천하까지 가는 거. 을사상가의 경우는 차별 없는 사랑이죠. 겸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평등한 사랑을 통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관념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 꽤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6페이지에 보면 부모 잘 돌보는 효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개와 말도 잘 돌본다.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개들에게도 우리가 서로 요즘에는 거의 공경하는 마음으로 개를 돌보잖아요. 가족처럼 돌보는 사람들은 이 돌봄에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부모 인간과 이제 이런 차이들을 얘기하지만 뭐 오늘날에는 이런 공경이라는 의미는 좀 더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서 뭔가를 잘한다 안 한다. 이게 우린 요즘에 존중이라는 말로 대신 쓰긴 하죠. 존중이나 배려. 동양 사상에서 보면 경이라는 말로 이거를 저는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이라는 말은 우리 이거보다는 사실 어디에서 더 많이 쓰죠? 성리학에서. 주자가 이 경을 수양 방법으로 거경에 쓰면서 마음가짐, 태도 이런 걸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연 다음과 같이 대답한 이 마지막 구절 뭐죠? 구체적인 방법. 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로 돌아가라. 자신을 극복해 예로 돌아가라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그랬더니 얘가 아니면 시청 언동하지 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얘가 조건이 되는 거죠. 얘가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얘가 아닌데도 하는 것. 사적인 욕망이 발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공자는 워낙에 지금 무너진 이 세태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것은 마음이 평온하고 너그럽고 이것은 마음이 항상 근심으로 조마조마하다. 이것은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면서도 태연하지 않다. 반대죠. 그러니까 이 군자들은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넉넉하고 당당한데 소인은 눈치 보는 거죠. 여기 뭐 근심으로 조마조마하고 막 이렇게 잘난 체 하면서도 속으로는 태연하지 않은 거죠. 누가 나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죠. 군자와 소인의 관계.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맹자에게 거의 뭐 대부분 빼앗기고 있고 또 다산정약용이 가끔 이 공자 영역을 대체하기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 그런 의미지 안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 8페이지로 가면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누구나 측은수호 사양시비 네 가지 착한 마음 사단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증거죠. 선한 본성의 증거. 그리고 뭐가 있어요? 양지양능.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이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물의 흐름이 동서가 동쪽으로 터지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선악이 인간의 본성이 선악이 성무선악설 고자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이 반박을 하죠. 동서야 그렇지만 위아래는 정해져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그만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선한 본성을 가진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사실이라는 거. 그 다음 문제 정치가와 사상가. 정치가 물어봐요. 우리 마을에 정직한 자가 있는데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양을 훔쳤다고. 사상가는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니 그 정직함이 그 속에 있다. 나는 순임금이 천자였을 때 고요가 사법을 담당하는 관리로 있었는데 제일 아끼고 친한 신하예요. 만약 순의 아버지 고수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순임금은 고요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이런 의미죠. 약간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한 건데 사상가는 그거보다 한 수 더 넘은 답을 했죠. 순임금은 천하를 헌시작처럼 버리고 몰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도망쳐 바닷가에 살며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며 천하를 잊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자의 지위니까 뭐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봐줘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또는 부탁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부모가 더 중요하다. 천자 자리도 버리고 부모와 함께 사는 걸 더 행복으로 여겼다 이거잖아요. 그게 더 옳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떠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사회적 기본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자연적 도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정말 뭐 출제위원이 어떤 용기를 내서 문제를 내기 전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모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동양사상은 어쨌든 가족관계, 가족 질서가 사회 질서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지 사회 질서가 확립된 다음에 가족을 거기다가 끼워 넣는 게 아니라는 거. 가족 질서가 우선이에요. 사회 질서는 인위적인 거지만 가족 질서는 자연적인 거니까 자연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우산의 나무 이 지문이야 뭐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우산의 나무 옛날 아름다웠는데 자꾸 너무 이 나무꾼들이 베어가고 사람들이 베어가니까 지금 민둥산이 됐어요. 거기다 소와 양을 방목하니 이제 완전 반들반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저 산은 애초부터 초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나무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또한 사람에게 어찌 인의의 마음이 인의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양심을 잃어버린 매일매일 도끼로 나무를
나쁜 일만 맨날 하다 보니까 양심을 저버리다 보니까 인의의 마음이 놓쳐버린 거예요.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민둥산이 된 거죠. 그 좋은 나무, 인간이 타고난 선한 단서인 거죠. 선한 단서가 없다, 사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본성에 대한 입장,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사단은 미약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수양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자각하고 유지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죠. 맹자 이래로 동양 사상가, 유학 사상가들은 이러한 방법에 매우 동의하고 충실하게 가게 되죠. 그다음 문제. 사람의 본성을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버들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인위적인, 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본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본성은 소용돌이 치는 물과 동으로 트면 동으로 서로 그러니까 선한 본성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면 선해지고요. 그러면서 환경도 갖추어지면 되는데 나쁜 본성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성무선무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비유해봐라. 이러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의 본성이 선악이 없는 것은 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고리버들을 깎아서 그릇을 만들어 하면 사람의 본성을 해쳐 인의를 행하도록 한다는 말이냐? 비유가 너무 어색하다. 또 물에는 동서 구분이 없지만 상하의 구분이 없겠느냐? 상하의 구분이 바로 우리 선한 본성을 비유할 수 있는 거다. 선한 본성은 물이 위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이것도 이제 나올 때가 거의 됐잖아요. 아껴두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작성 방법에 따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물에 대한 비유를 써서 두 사람의 본성에 대한 입장을 서술할 것, 이런 거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가서요. 순자로 넘어갔네요. 사람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건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사지. 사단을 가지고 자신은 선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망치는 자죠. 해치는 자예요. 사단이 있는데 나는 애초에 틀렸어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망치는 자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고 선은 인위에 따른 거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 밖에 또 뭐가 문제죠? 시기 질투심이 있고 애초에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서로 싸우고 빼앗기 때문에 사양지심이란 있을 수가 없죠. 맹자는 타고난다는데 그거는 아니야. 인위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양보를 해봐야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못해 양보를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거지. 안 하면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 방법 관철시키기 위한 네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존심양성, 화성기. 풀어 말하면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방법. 화성기는 뭐예요? 성인이 가르친 예를 통해서 본성을 교화하고 인의를 일으킨다 이거잖아요. 화성기위. 그 다음 이는 사람의 마음이며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이런 거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인의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얘기할 때 그 길을 버리고 그 길로 가지 않은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슬퍼요. 사람이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모르는구나.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 이거 큰 가로 구방식 여기 해당되는 용어 또는 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 구방심. 마음을 키우는데 욕심을 버리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과욕하는 거죠. 적을 과자. 과욕. 사람이라 욕심이 적은 사람의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지만 드물고 욕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보존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역시 드물다.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다. 옛날 성인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음험해져서 바르지 못하고 도리를 어기고 어지럽혀서 다스려지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를 위해 군주의 권위를 엄하게 하고 예의를 밝혀 교화하도록 하며 법도를 일으켜 다스리게 하고 형벌을 엄중히 하여 금하게 함으로써 천하로 하여금
모두가 다스려진다. 나아가 선에 합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왕의 다스림이고 예의의 감화인 것이다.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으로는 상당히 길기도 하고 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성인이 만든 예예요. 성인이 만든 예. 그래서 문제는 뭐였죠? 도덕적 본성과 제도적 규범에 대한 입장 차이. 맹자와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 악하다 본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도적 규범보다는 도덕적 본성의 회복을 통해서 사회적 질서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니까 본성대로 하면 안 되지. 본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 교육하는 거죠. 규범과 제도를 통해 교육하고 교화시켜서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길게 답을 쓰라는 거는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가볍게 써줄 수 있어야죠. 그 다음 문제 13페이지. 뭐뭐라는 건 귀천의 등급을 매겨주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차등이 깨지며 부자와 가난한 자에 어울리는 대우를. 처음에 얘의 특성 중에 하나, 기능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분.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기. 너 이것까지 해. 경계를 세워주는 거죠. 분계라고도 보통 이 맹자 원문을 보면 이제 분계, 경계를 나눠줌. 근데 이제 뭐 분계가 용어로 쓰이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나뉜, 분, 차등. 그 다음에 천하를 얻는 원칙이 있죠. 백성을 얻으면 이미 천하를 얻었고, 백성을 얻는 원칙이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고, 그 마음을 얻는 원칙인데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싫어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지 불명확하다. 다음 사람들을 봅시다. 만약 사람에게 예가 없다면, 제대로 살아가지 뭐 도만이라 예가 없다면 뭐 여기까지 보면 알겠죠. 어묵한 형벌을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것도 금방 알죠. 중한 벌은 백성들이 을과 병을 명확하게 구분해놨죠. 이 정도를 해놔야 할 수가 있어요. 병은 한비자고 을은 순자겠다. 근데 갑이 참 애매하죠. 하나를 얻는 원칙인데 해서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는 원칙, 그 마음을 얻어야 되고, 마음을 얻는데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싫어하는 바를 하지 않는다. 원하는 바를 이루다 해주다 하지 않는다 뭐예요? 우리 잘 보면 서의 정신이죠. 서, 중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노자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자꾸 나서서 해주지 않는 거죠. 노자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자꾸 원한다고 해서 해주면 안 되지. 그래서 육아사상가구나라고 우리가 이럴 땐 봐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는 더 분명한 지문을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고, 그래서 각각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시했던 방법, 갑사상관 도덕성의 확립이죠. 인의예제 사덕을 실현하는 거, 도덕성의 확립이고, 맹자라고 보면, 그래서 맹자가 임을 좀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도덕성을 회복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도덕성 회복, 자각하고 회복한다. 그러면은 공자든 맹자든 어느 정도 커버가 같이 가니까. 근데 맹자임이 분명하면은 인의예지의 사덕을 실현하는 거. 을사상가는 우리 예를 통해서 본성을 교화하는 거. 그 다음에 병사상가는 법의 시행이죠. 신상필벌을 바탕으로 한 법의 시행. 법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법치를 한다. 그 다음 문제 14페이지가 되죠. 사람은 누구나 참아하지 못한 불인 인지심이 있는데요. 남을 불쌍히 측은지심은 인, 수호지심은 의, 우리 사양지심은 예. 여기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양하는 마음일 텐데, 그렇죠? 사양이 맞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시비지심은 지. 그래서 사다는 사지와 같다. 인간 본성과 선이라는 것도 인간의 노력. 오늘날의 본성은 이익을 좋아하고 다툼과 빼앗음이 생겨, 이렇게 다 이익을 좋아한다. 나머지 두 가지 이유를 더 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툼과 빼앗음이 생겨나고 사양하지. 스승의 가르침과 법도 예의와 의로서 교화해야 사양할 줄 알고 조리에 맞게 행동하여 세상이 평화롭다. 그러니까 예와 의로 나누는 건 아닌 것 같고 예의가 맞는 것 같아요.
제도적인 측면의 예의 같은데 여기서 예와 의로 나눠서 번역이 됐어요. 그다음 문제 이제 노자로 가요. 도를 도라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고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른다. 그렇죠? 이런 게 탁 튀어나와야 여러분들 앞에 1, 2, 3, 4, 5, 6월을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도는 만물을 낳고 뭐가 만물을 기르지? 이런 생각이 나면 안 되는 거죠. 덕은 도와 덕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는 그래서 천지의 시초가 되고 만물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도가 무너지자 인의가 생겼고 이 노자의 가장 유명한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크나큰 인의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나고 육친이 화목하지 뭐 가족관계가 나빠지니까 효와 자애가 생겨났고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충신이 나타났다. 먼저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꾸 인위적인 뭐 해결책이랍시고 뭘 만들어내더라. 이런 진단인 거죠. 나라가 혼란에 빠진 이 해결 방법은 그래서 그릇된 가치관이나 덕목 또는 인위적인 사회제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고 무의자연의 도를 따라 살면 된다 이거죠. 다 버리고 무의의 자연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다음에 현자를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안 다툰다. 믿기 어려운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백성들이 도둑질 안 할 거예요. 얻기 어려운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백성들이 도둑질 안 하고 욕심낼 만한 걸 드러내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그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모는 비우고 배는 채워줘요. 마음은 같은 우리가 이 배 안에 이 몸 안에 우리 마음이 있을 거라는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은 비우게 하고 배는 채워줘요. 육체적인 것은 채워줘요. 밥 먹여주고 니은은 약하게 하고 뼈는 강하게 해줘요. 어떤 의지나 뭔가를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성공의 의지도 될 거고 뭔가 상대를 내가 제압하거나 이용하거나 하겠다라는 그런 모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를 예전에는 그래서 꾀라고 막 얘기해서 꾀 번역할 때 잘 제일 좋은 한글 번역으로는 꾀를 못 부리게 하고 꾀를 안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몸이 튼튼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하잖아요. 그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리 쓰지 않게 하고 몸을 쓰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이 튼튼하고 든든해야지. 그리고 꾀를 부리는 사람들 여기 현자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머리 쓰고 막 이게 육아 사상가들이에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대도가 없어지고 요거는 했고요. 그다음에 도는 하나를 낳고 발도듬 이거 있네요. 발도듬. 여기 사람들이 기교가 많아지면 기이함을 16페이지죠. 더욱 생겨난다. 법령이 더욱 분명해지면 도적이 더 많아져요. 그러므로 성인은 내가 이 정도를 우리가 맞춰줘야 가로놓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의하니 백성들이 절로 강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조용해지니까 백성이 절로 가라. 내가 일을 만들지라는 열로 부유해지고 내가 뭐하니 무욕하니. 왜 앞이 무욕이 아니고 여기가 무욕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노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 따라가고 사실 둘을 바꿔놔도 안 될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건 지문으로 익혀놔야 되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지문, 교과서에 실릴 정도라면 상식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의와 무욕, 이건 이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도듬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까치발 뜨는 거 오래 못 서 있잖아요. 까치발 뜨고 서 있으려면. 그리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다리 아파요. 금방 쥐나죠. 그러니까 작은 걸음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가야 되죠. 자신만 제대로 본다고 하는 이는 밟지 못하고 자신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해요. 이건 진짜 맞는 말이죠. 내가 오라 하는 사람 치고 옳은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떠벌리는 사람은 공이 없고 스스로 뻐기는 사람은 어른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도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들은 남은 밥이나 쓸데없는 행위. 도의 차원에서 보면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만물은 이러한 것을 싫어해요. 그러므로 도를 가진 자, 유도자 이렇게 돼 있죠. 원문은 유도자는 이런 곳에 머물지 않은. 유도자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성인이죠. 노자는 이제 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장자로 가면 많은 이제 용어가 생기지만, 그래서 이 성인, 도를 가진 자에 대해서 괄호 안에 있는 용어를 활용해서, 그렇죠? 괄호 안에 해당되는 우리 시험 문제에 다 해당하는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다 일일이 바꿨어요. 들어가는 대신에 괄호 안에 해당하는으로 여러분들 익숙해지라고. 괄호 안에 해당하는. 그래서 무의와 무욕을 활용하는 거죠. 성인은 인위적인 덕목 제도를 따르지 않고 만들지 않고 무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욕의 삶의 가치를 알려준다는 거. 무의 무욕을 쓸 수 있느냐가 답이에요. 그냥. 시험 문제는 대체로 이렇게 물어보더라 요즘에. 활용해서 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17페이지 그 중간에 짧은 거.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넷을 낳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셋은 만물을 낳는다.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셋에서 끝내요. 셋은 만물을 낳는 거죠. 동양은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잖아요. 천지인, 삼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왜 그래요? 뭐 물어보시면 참 난감하죠. 노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따라가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단위로 올라가는 건데 최종적인 단위는 자연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다음에 뛰어난 덕은 덕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덕이 있는 거예요. 하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덕이 있다. 뛰어난 덕 한자로 뭐였어요? 상덕. 하찮은 덕, 하덕. 뭐 풀어주니까 고맙긴 한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상덕, 하덕이죠. 상인 또 상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뛰어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죠. 잘 받으셔야 돼. 이런 거를 잘 받으셔야 그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덕은 무의하며 무엇을 하려고 뛰어난 이는 상인은 사랑하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뛰어난 행하면서도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예로 넘어가면 이제 끝장이라는 거. 뛰어난 예를 하면 사람이 응하자면 팔을 걷어붙이고 어디서는 팔을 휘두르며 번역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예까지 나오면 끝났다 이거죠. 도를 잃은 후에 덕이 나오고 덕을 잃은 후에 인이 나오고 인을 잃은 후에 의가 나오고 의를 잃은 후에 예가 나온다. 예는 진실함과 믿음이 어떤 거 세상의 어지러움의 싹이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지러움의 싹을 바로잡으려면 이 나머지들을 거꾸로 다 없애나가는 거예요. 일선법을 쓰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걸 덜어나가서 나중에 무의자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방법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첫 줄을 딱 빼놨는데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10가지 100가지 이것도 번역을 좀 촌스럽게 한 거예요. 온갖 뭐 수많은 여러 뭐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아마 10백 이렇게 해서 10가지 100가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번역을. 그래서 쓰이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여기도록 하여 멀리 옮겨가지 않고 배와 수레가 있어도 안 타고 갑옷 병기가 있어도 싸울 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시 노끈 우리 결승문자라 그랬죠. 노끈 2개 매면은 배고파 3개 매면 뭐 지금 슬퍼 뭐 지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것만 의사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달게 여기며 그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것처럼 편안하게 풍성하고 소박하게 살라 이거죠. 그리고 이웃 나라가 보여도 서로 왕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라 어떤 나라? 소국, 과민, 작은 나라, 적은 백성. 명령형으로 하면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게 하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자로 넘어가네요. 장자야말로 우리가 이제 제자백과 중에 이제 1순위가 돼버렸잖아요. 최근 경향으로 뭐 출제 제일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문 자체는 어려워서 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거 가지고 잘 돌려서 내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론, 소유, 앞에 2개.
그래서 먼저 원숭이는 비슷한 원숭이 짝을 맺고, 술록은 사슴과 사귀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놀지 않는가. 서로 비슷한데 모장과 여희는 남자들이 모두 아름답고 하죠. 물고기는 도망가고, 새는 달아가 버리고, 사슴은 보자마자 도망가 버려요. 이 넷 중에 어느 쪽이 아름다움을 바르게, 인간만, 그래서 1, 2, 3, 4에서 인간, 이거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기억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사상가 입장에서, 만물은 다 본성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옳다고 할 수 없고, 시비와 이거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거죠. 기억의 질문은. 왜 서로 만물은 서로 각자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본성과 능력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장자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도 비슷한 질문이 돼요.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너무 짧아 길게 늘려주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잘라주어도 아픔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라 짧은 것은 느릴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까닭이 없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키가 큰 작지 않은 여성인데 뭐 키를 10몇 센치를 다리를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자를 읽었어야지. 이미 충분한데. 근데 본인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한 거죠. 본인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것. 서양 사람이니까. 동양의 이런 장자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짧다고 느리면은 괴로움이 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괴로움 왜 없을까요? 도의 관점에서 볼 때가 도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 본성대로 살아가야 행복한 거니까, 남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좋을 것도 없고, 거기 못 따라간다고 해서 슬플 것도 없다라는 거죠. 장자의 정신. 참 말은 들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그 현실은 좀 안 따라줄 때가 있죠. 인간의, 그러니까 현실은 순자가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우리 욕망, 그렇죠? 이기심, 시기 질투, 이게 우리를 흔드니까 이거를 우리 스스로 이겨내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학교 도덕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역량을 키워라 뭐 이렇게 하지만 안 되죠. 사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인은 신령스럽다. 늘 큰 늪지가 타올라 뜨거울 줄을 모르고 한수가 얼어붙어 추운 줄. 사나운 벼락이 산을 쪼개고 바람이 불어 바다를 놀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구름을 타고 해바다에 올라 사해 밖에 놓인다. 그에게 상가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물며 이로움이니 해로움이니 하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 지문도 상당히 뒷부분으로 연결해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로움 해로움 따위 이해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을 흔들 게 없죠. 삶과 죽음도 두려운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지인의 경지에 이르게 제시한 수양 방법, 장자의 수양 방법은 뭐예요? 심제자망, 그리고 상하 일손법까지 두 가지니까 심제자망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마음 비우기 심제, 그리고 차별의식, 편견 버리는, 욕망 지워버리는 좌망. 기본적인 거 다 우리 탁탁 나오셔야 되고, 나와 자네가 논쟁을 한다고 해서 자네가 나를 이기고, 이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자네가 정말 옳고 나는 정말 그런 것인가? 내가 자네를 이기고 자네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옳고 자네는 정말 그런 것인가? 왜 실제 원문을 보면 되게 더 길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할까요? 헷갈리게 하려고. 봐봐, 너 잘 못 알아듣지? 힘들어. 한쪽이 옳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두 쪽이 다 옳거나 두 쪽이 다 그런 경우는 없을까? 자네도 나도 알 수가 없으니 딴 사람은, 우리 얘기를 다른 사람이 옆에서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건 더 이상한 거지. 더 몰라. 그래서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그런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시비, 분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심인데 그 성심대로 하면, 편견대로 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옳은 거죠.
그래서 이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 성심이라는 용어, 그렇죠. 성심이라는 용어를 시험에 한번 진짜 내고 싶은데 저도 모의고사를 몇 번 시도를 해봐도 지문 활용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밑줄 친 이거에 해당될 이사사항과의 고유한 용어 뭐 이렇게 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쉽진 않은데 생각은 항상 해두셔야 된다는 거. 성심. 장자가 얘기하는 편견을 말하는 것. 이미 만들어진 마음 이런 뜻이죠. 성심. 그러니까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마음. 이걸로 치면 누구나 내 고집은 있어.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나도 내 고집이 있어 이거죠. 나도 내가 살아온 신념이 있어. 뭐 이럴 때 표현하는 게 그 성심이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기 고집은 있다라는 거예요. 장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세상에 뭐가 옳고 그른 게 있겠느냐. 도의 관점에서 보면 다 옳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각 잡고 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 장자를 잘 읽다 보면 좀 혼란이 사실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같이 이렇게 뭐 서로 공생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거면. 옛사람들은 지혜가 지극한 데가 있었다. 사물이 있다 생각하지 처음부터 너와 나의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시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비가 밝아짐으로써 뭐가 훼손되고 이게 훼손되니까 이제 덕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니와 같은. 도가 먼저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비가 밝아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자든 노자든 뭐예요? 세상이 망가지는 걸 상징하는 건 뭐예요? 도가 훼손됐다. 그러면서 도가 무너지니까 덕이 나타나는데 덕도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덕의 하덕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인의예지. 인으로 어느 정도 버티는 듯한 인도 안 되니까 의를 또 얘기하고 순서가 사실 그렇긴 하잖아요. 보세요. 공자가 인을 막 만들어서 얘기했는데 맹자가 나타나더니 인의일 뿐입니다 이랬잖아요. 의를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는 안 돼요. 순자가 예를 얘기하죠. 제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자나 장자나 도가사상가들이 보기엔 그 꼴들이 제일 잘못됐다 이거죠. 잘못됐다고 해서 자꾸 뭘 만든다고 해서 해결도 안 되는데 뭘 자꾸 더 만드냐. 안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도를 여기서 얘기했고요. 자기의 신체나 손발을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작용을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 통하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잊을 망, 그쵸? 한자 잊을 망, 좌망. 도는 오로지 텅 비우고 기로 채우는 데 보이죠.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심재. 목욕할 때 재도 깨끗이 하는 거지만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심재잖아요. 그렇죠? 심재. 그러니까 좌망과 심재는 뭐 항상 어떠한 형태든 문제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 바다새가 노나라의 교회에 날아들었는데 노나라 왕이 새를 받아들여 잔치를 하고 술 주고 음악도 들려줬는데 고기 반찬도 해주고, 새는 고기 한 조각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사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지? 막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아니에요. 육아의 정신에 맞춘 거죠. 노나라 왕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 새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새는 새 나름대로의 본성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본성대로 타고난 대로 살아야 행복한데 노나라 왕은 자기의 입장에서 새를 다룬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이 노장 사상은 육아 사상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를 굉장히 비판하죠. 획일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건 너도 좋아해야만 해 이거죠.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러는데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고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좋아하는 거 따로 있거든 하는 게 장자의 입장인 거죠. 요거는 그냥 요 자체로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대로 탁탁탁 외워놓으세요. 지인은 자기 몸에 얽매이지 않고, 신인은 공적에 얽매이지 않고, 성인은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인, 신인, 성인 순서대로 요 지문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사물이 본래 하나임을 알지 못하고 한쪽에 집착하는 걸 조삼이라고 하고, 그 고사의 얘기는 원숭이에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줬더니 화를 내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준다고 했더니 또 원숭이는 금방 좋아했다. 그래서 명목이나 실질에 아무 차이가 없는데 원숭이 화를 내다 기뻐했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있는 그대로를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옳고 그름을 조화롭게 하여 하늘의 균형, 그쵸? 천균에 머문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 천균의 태도를 양행이라고 한다. 양쪽을 다 두루 살핀다는 의미에서 양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천균, 하늘의 균등함, 하늘의 균등한 이치.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 치고는 이게 기출에 가깝잖아요. 거의 기출 문제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 역시도 기출에 써먹은 거죠. 지금 큰 나무가 있는데, 이건 아마 이 교과서 개편되기 2014년 문제였으니까 아마 교과서 개편되기 전에 나온 기출이죠. 2015년.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그동안 나왔던 우리 기출 지문들이 새 개편 교과서에 또 쓰일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역사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은 이제 학교 가셔가지고 그 교과서를 이제 가르치셔야 되니까 아마 익숙해지시겠죠. 아, 이거 기출 지문이구나 하실 것들이 이제 나올 거죠. 지금 큰 나무가 있는데 그대에게 쓸모가 없어 걱정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들판에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곁을 자유롭게 거닐면서, 이게 뭐죠? 소요유. 아무런 한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 유유자적하게 낮잠을 자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를 밑줄을 길게 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지를 나타내는 이사상가의 고유한 용어를 쓰시오 이러면 소요유 이렇게 쓰셔야 돼요. 뭐지?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소요유. 살림은 베어지기 쉽고 기름은 타버리기 쉽고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벌목당하고 온나무는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쓸모가 없으면 살아남는데 쓸모가 있으니까 금방 사라져요. 자기 삶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걸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쓸모의 진정한 의미를 니은을 활용해서, 그렇죠. 쓸모가 있으면 오히려 자유를 속박하고 생명을 해치게 되는데, 쓸모가 없으면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이거잖아요. 장자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일리 있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북쪽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는데 뭐 곤이라고 하고, 그렇죠. 붕이라고 한다. 앞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남쪽을 향해 훅 날아가는데 매미와 비둘기, 어디는 매추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매미와 비둘기가 이를 비워서 우리는 기껏해야 숯덤불 나뭇가지 정도 나르고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어찌 구말리나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터무니없는 짓이다. 비판하는, 또 비아냥처럼 보이는 번역도 있고요. 어느 번역에서는 어디까지 간단 말인가 부러워하는 번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무서운 장치에 다 속고 있는 거지. 두 가지를 다 보여. 웃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웃음이 비웃는 거일 수도 있고 부러운 쓴웃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사람이 정말 첫반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이한 사람인지를. 그래서 이 조그만 날짐승이 어떻게 대붕의 비상을 알랴.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루살이는 밤과 새벽을 모르고 매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지혜를 모르는 좁은 소견의 사람을 비판하는 하나의 입장도 있고, 또 하나는 부러워할 것 없다. 다 각자 나름대로 사는 거지. 대붕이 됐든 매미가 됐든, 매미는 그들만의 또 나름의 나뭇가지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터무니없는 짓이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과 만물은 타고난 본성대로, 여기서도 충분히 답은 쓸 수 있어요. 만물은 본성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봤기 때문에 서로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터무니없는 짓이다. 비아냥으로 읽든 부러움으로 읽든 장자가 얘기하는 바는 본성대로 살아라. 본성을 모르고 남을 부러워하는 것도 나쁜 것이요. 옳지 않은 태도요. 남이 잘하고 있는데 괜히 깎아내리려고 비아냥대는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각자의
나름의 본성과 능력에 따른 삶이 있다. 상대적인 삶이다. 예,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있는 뭐 주요한 얘기들은 뭐 웜업을 했고 이제 좀 쉬었다가 실전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